하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그 2024년도 10회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13일 수요일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11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서 합격할 것인가, 그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분노에 또 차 있기도 하고 이게 뭐 고시 수준이냐부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회부터 10회까지 그래도 평균적으로 10% 이상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합격자 수가 566명, 합격률은 5.9%였습니다. 역대 두 번째입니다. 5회 시험에 5.6% 합격자가 됐는데 10회, 아마 5년 단위로 이렇게 조금 합격자가 5%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년 11회 시험은 그래도 10%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지금 행정소송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시험도 한 번은 쉬웠다가 한 번 어려워졌다 하니까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할까. 5%대 합격자가 나온다면 또 다른 사람은, 재수하는 분들은 올해는 5%대니까 내년은 10% 정도 2배 이상 늘 거다 하는 부분들. 지금 현장에서 일이 좀 많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병충해 같은 부분에서 벼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그래서 지금 농검원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게 병충해를 담보 안 하는 품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걸 해주게 되면 병충해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날 거다 하는 생각에서 좀 고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0회 시험 결과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11회 어떻게 해서 합격할 것인가, 좋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즘 우리 공부하시는 분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뒷머리 보면 뭐 하나 붙어 있을까요? 어제 아침에 6시인가 일어나서 아침에 하다가 탁 넘어졌는데 모서리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이제 있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가지고 9시까지 기다렸다가 다행히 요즘 병원이 의료 대란 때문에 응급실에 가도 이거 손도 잘 안 봐줘요. 다행히 토요일이니까 근처에 정형외과 가서 세반을 꿰맸습니다. 그래서 액땜을 다 했다. 왜냐하면 요즘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강의도 해야 되는 데 많고, 저 시간 돼서 라오스 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술술 풀린다 했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한번 이렇게 딱 낙점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앞이나 찢어졌으면 강의하는데 좀 불편사항이 있을 건데 뒤가, 그리고 큰 불편사항도 없어요. 강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0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8회 시험도 그렇고 한 문제 정도는 15점 전원 정답 처리를 했거든요. 올해는 없습니다. 복수 정답이나 부분 점수 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한 문제가 아리까리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원 정답 처리해야 되는 걸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 복수 정답도 있고 해서 최종 5.9%가 합격자가 나왔다 이거죠. 응시 인원이 작년도 기준 보면 작년에 합격자 수가 1,390명입니다. 반을 줄였죠. 13.93%. 작년에도 15점짜리가 전원 정답 처리됐어요. 그래서 확 더블로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자 수는 11,000명인데 응시한 인원은 9,500명. 그래서 아마 올해도 10,000명 정도, 1차 합격자하고 재수생들 합치면 10,000명 정도가 응시해서 합격률은 10%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는 5% 수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이 공부가 결코 쉬운 공부가 아닌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는 걸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수는 566명입니다. 합격률은 5.9%.
지금 법인 소속과 협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50대 중반까지는 법인에서 많이 스카웃을 합니다. 왜? 법인에서 손해평가자 수가 많으면 일감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최저 한 3천만 원 이상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일을 적게 하는 협회 소속은 프리랜서만 말이에요. 저도 프리랜서단 말이에요. 협회 소속인데 저도 매년 한 1,000만 원 이상 벌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연금 100만 원 이상 수령 확정 축하드립니다. 저는 돈으로 이야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80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거 보니까 78세니까 대통령 끝날 때는 82세야. 그때까지 일을 하는 거 봐서 우리도 85세 정도 되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일이 나이가 많으면 더 쉬워요. 가서 현장에 농부들이 아직은 60대, 70대, 80대가 줄을 이룹니다. 그분들 나이가 많아야 좀 있어 보이고 말을 해도 먹혀요. 막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페이를 더 준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시고 좀 더 줘도 돼요. 비공식적이니까 좀 더 줘도 됩니다. 사실 한 5% 정도는 더 줘도, 농작물은 누가 와서 평가하더라도 1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은, 제가 볼 때 제주도에 있으면서 청송에 가서 사과조사 했을 때 아침 6시 돼서 출동했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이렇게 가서 7시부터 11시나 되면 끝나요. 그래서 갔다 와서 사진 찍습니다. 사진. 작가조사 할 때는 리본을 달아서 이름 해서 몇 개다 하고 쓰고, 일이 다 끝나면 와서 이제 사진 찍은 거 이제 전송하는 것만 좀 배우면 그닥 어렵지 않다. 그리고 맛집 다니면서 또 구경 좀 하고, 요렇게 우위를 하면 딱 좋아요. 그리고 항상 매년 하는 게 이제 콩조사, 월동무조사 할 때도 아침에 한 8시 정도 돼서 시작합니다. 오전 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었던 것도 다 전송하고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지금 보니까 한 3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소속은 좀 적어요. 대신에 일이 많아. 그거는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합격하시게 되면 나는 2월 달에 하겠다, 5월 달에 하겠다, 9월 달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자기 체력에 맞게 한 50일 정도 일하면 1,500, 100일 정도 일하면 뭐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 동기들도 전국에서 보니까 한 1,000만 원대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평균이 1,000만 원이냐? 합격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연차 내서 한 10일 정도 하다 보니까 그분이 평균에 다 들어가고, 또 활동을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어. 다 평균을 합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적게 보입니다. 근데 연금 100만 원이 기업체 다니면서 20년, 30년 근무해서 100만 원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합격만 하면, 내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벌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모임 갔을 때 중소기업의 대표든 뭐 대기업의 임원 출신이든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하거든요. 명함이 농작물 손해평가사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으면 이게 먹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격증 명함 그리고 연금 100만 원 그 두 개만 딱 머리에 두시면, 나머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크게, 옛날에 제가 오해 선배님 들어서 자격증 소개받을 때만 해도 그분은 법인 소속인데 연봉 7천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1회, 2회 선배님들은 협회 소속이지만 자유롭게 일을 해도 한 3천만 원 이상 벌었어요. 지금은 최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많고, 그리고 품목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은 점차 늘어날 거다. 다행히 합격자 수가 올해 뭐 적어져 버렸으니까 더더욱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027년도부터는 이제 국가 자격도 이 농작물 손해평가사도 경년제로 실시할 예정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올해 그냥 2025년도 11회 시험에 혹시 불합격하더라도 12회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평균 점수가 중요하다. 평균 점수. 평균 점수를 보니까 1차는 자력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학원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차는 70% 이상이 합격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2차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2차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를 한번 보세요.
1과목은 39점. 지금까지는 약 48점 이렇게 나왔는데 50이 약간 안 됐는데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이번 시험이 좀 어렵다는 거죠. 자, 2차 2과목은 20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평균 한 35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특히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죠. 시험 문제가 어렵냐? 교수님, 시험 문제는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다 해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는 우리가 개념 정리,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개념 중심으로 그것만 하면 점수가 60점 이상 나온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60점 이상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이게 평균 점수 이거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락자 수가 거의 80%에 육박해요. 그 시험 보는 10,000명 중에서 이미 20%가 합격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80% 전부 과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와중에 학원 다니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 20%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합격 확률이 50%예요, 사실은.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데 독학으로 공부해서 합격하기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떨어졌고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친구도 떨어졌잖아요. 2차 2과목은 혼자 공부하기가 정말 힘든 과목이에요.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데 3개월 걸려. 근데 이 교재가 제가 정리를 다 해놨잖아요. 문제까지 해서. 그러면 이미 3개월은 벌고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과연 합격자 중에서 나이별로 보세요. 20대 11명, 30대 22명. 거의 없죠. 이제 40대, 50대, 60대인데 50대, 60대가 80% 넘어요.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은 막 그러죠. 돌았으면 잊어먹는다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합격률이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고 잊어먹고 하는데 결국은 합격자 수는 엉덩이 붙이고 많이 써보고 많이 뱉어서 암기하는 부분이 승리하다는 부분. 여성분들도 합격자가 꽤 많아졌어요. 158명입니다. 현장에서 뵈면 여성들이 일하기 딱 좋아요. 이 일이 힘들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합격하게 되면 이제 정이 나오게 되면 그 법인 소속에서는 교육을 해줄 거고 협회 소속에서도 합니다. 콩조사 합니다 하면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죠? 받으면 1차 강의를 이렇게 협회 사무실에 모여서 선배들이 강의를 해줍니다. 거기서 준비물 뭐가 있죠? 하면서 이제 이게 면적 측정기라든지 필요한 거, 함수율, 함수 측정기, 그 다음에 뭐 줄자, 그 다음에 낫, 그 다음 부대자로,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한단 말이죠. 그리고 입력할 때 어떻게 해서 사진 찍어서 어떻게 전송하고 하는 걸 다 알려줍니다. 자, 다른 시험들은 합격하고 15라고 해서 1년 6개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바로 현장, 우리는 바로 현장 투입해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내가 12월 1일부터 일을 한다면 11월 한 25일쯤에 가서 선배들이 그걸 먼저 평가할 때 한번 반나절 따라다녀 보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일하기 좋다는 거죠. 왜? 힘든 일이 없거든. 이 콩을 꺾는 것도 그 현지평가에 도와주기도 하고 직접 꺾어봐도 힘들지 않아요. 그 힘든 일이 별로 없다 이거. 나무 착과수 조사할 때 눈이 좀 좋아야 되겠죠. 이게 작은 그 개수를 해야 되는 거.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은 하루 일당 30만 원 치고 고급 직종이다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이 합격자 현황은 그 남의 일일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합격자 수는 제가 이제 제주도에 보면 제주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서귀포예요. 반을 나누어서 제주시 아래가 서귀포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중섭 거리가 있습니다. 이중섭 소 그린 이중섭 씨 알죠? 살았던 이중섭 거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여기가 서귀포 YWC가 있어. YWC에 매년 제가 YWC에서 강의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 5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2024년도 5월 달에 강의를 해서 5, 6, 7, 3개월 강의를 합니다. 그 4월 달에 접수를 하는데 1차 시험을 그때 접수하고 강의를 수강시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4월 달에 접수하고 1차 공부는
그냥 알아서 공부하세요 하고 2차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2차를 몇 번 강의했느냐 하면 16번 강의했습니다. 곱하기 3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매주 1과목 3시간, 2과목 3시간 하면 10개월이니까 도대체 이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공부할 시간 많은 거예요. 이 사람도 합격했단 말이죠. 요 3개월 공부하고 8월 달에는 강의도 없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합격자는 모의고사를 딱 한 번 봤어. 모의고사도 제가 모의고사 나중에 출제했던 걸 그것만 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16시간 중에서 10시간은 2과목, 6번은 2차 1과목을 강의했어요. 주로 2차 2과목에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 몇 페이지 펴세요. 쭉 전체 책을 이제 펼쳐놓고 밑줄 긋는 것만 했어요. 밑줄 긋는 것만 하고 중요한 것, 설명이 좀 필요한 것만 설명했는데도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많고 지금 보시면 그죠? 강의도 충분하게 듣기 때문에 합격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딱 보시고 개념을 잡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두 가지더라. 자, 시험 합격에서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4개월 만에 동차 합격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제가 강조한 게 뭐냐? 이 선택과 포기다.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요거는 포기하겠다는. 그 지금은 요 부분하고 두 번째 아는 것하고 정확히 아는 것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1과목, 2과목을 전체로 오늘 설명할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2차 1과목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설명하니까 그대로 했어. 그 다음에 안다 싶은 거는 시험에 나오면 풀지를 못해요. 시간이 또 많이 걸려. 풀더라도 한 문제 30분 걸리면 그 푸는 거 아니에요. 시간 2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 그리 걸려버리면 다른 문제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걸로 포기할 것 포기하고 이 두 가지 컨셉이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포기해야 될 부분을 공부를 좀 할 시간이 충분하다. 왜? 4개월보다 지금 10개월 남았잖아요. 더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굳이 포기는 좀 적게 해도 된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한 80점 정도 1과목, 2과목에 두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판에 가서 사용할 카드고 지금은 포기할 게 별로 없어. 왜? 지금은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는 것. 1차 이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피해를 보면 뜨문뜨문 알겠어. 근데 풀으라 그러면 모르는 게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풀어야 돼. 지난번에도 제가 2차 2과목 할 때 논작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 나와도 알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작물이 왜 그런지. 그래서 항상 질문이 왜 그렇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 그게 풀려야 암기가 되고 암기가 되면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선택 포기 이 부분을 항상 메모하시고 공부하시면 합격률이 훨씬 올라갈 거다. 그래서 혹시 내년 시험에서도 합격자 수가 합격률이 5%대더라도 문제될 거 없다. 지금 공부 방법을 고수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률이 또 높아질 거니까 공부하기가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자, 1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과목은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렇게 10개를 그려놓고 내가 이 분야에서 선택하고 포기할 걸 지금 미리미리 조금씩 연구를 하시면서 내 자신에게 맞는 선택과 포기를 해야 된다. 10개의 과목을 쭉 보니까 10개의 챕터를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보험에 의해서
1차 공부할 때 했던 내용들이 줄을 이룹니다. 그 내용이. 근데 이게 암기할 게 많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객관식 나오면 다 알아맞출 내용인데 쓰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의 이해 부분은 약 60%만 알아맞추자 해서 선택하고 포기할 것.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재보험에 관련돼서 나올까? 그걸 암기하려면 힘들단 말이죠. 그걸 일단 포기하자. 암기해야 될 게 한 1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100개 정도를 다 암기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30%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잘 안 외워진다면 과감하게 포기해도 돼요. 왜? 여기서 100점 받을 거 아니잖아요. 나오면 5점짜리 3개가 나올 걸로 유력합니다. 5점짜리 3문제 해서 15점이 유력해요. 유력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기에 매몰되면 한 달 정도 공부를 해야 다 될 거예요. 근데 시험 나오면 또 한 10점밖에 못 받을 거라면 차라리 목표를 한 60% 맞추자 생각하고 꼭 알아야 될 걸 정확하게 암기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에서 그렇게 합격자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게 15점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2차 1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년 수학량 구하는 것은 나올 거다. 요거. 평년 수학량 구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 기준과학과 수학의 가입도 15점이 거의 유력하고 적용보험료 구하는 것도 유력합니다. 이게 60은 거의 유력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축 15점 나올 게 지금 5개는 아주 유력하고 그 다음 보험 시기와 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인수 제한은 묶어서 15점이 출제가 됩니다. 15점 출제가 돼요. 5점짜리 문제가 나오던 그죠? 그렇게 15점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총 몇 점이죠? 90점 되죠? 90점. 그러니까 시설 파트가 5점짜리든 15점짜리도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 자기 부담 비율로 나오는 것도 나온다. 그 100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용어까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게 출제 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날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시험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한 3배수 시험을 냅니다. 저도 그룹에서 인사팀에 할 때 이제 출제위원으로 진행요원으로 가봤기 때문에 보통 보면 쭉 모아놓고 난이도 조정하면서 한 3배수를 뽑아놨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문제 어려우면 규정에 대해서 어려우면 요거 조금 쉽게 내고 이렇게 조율을 한단 말이죠. 출제위원도 마찬가지고 수능시험도 마찬가지죠. 어렵다 쉽다는 주관적이잖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그래서 3배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출제에서 출제 예상 문제로 다 올라가요. 마지막에 이제 조율하다 보니까 빠지는 수도 있고 하지만 자 그러면 2024년도 10회 시험에서도 나왔느냐? 나왔단 말이죠. 보험의 이해는 15점, 5점짜리 3개. 간혹 가다가 주관식이 나오는데 주관식은 채점하기가 난이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이해 부분에서 15점짜리가 한 문제 나왔다. 그죠? 구회 시험처럼. 그러면 많이 쓰세요. 핵심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지만 많이 성의점수, 그래서 성의점수 많이 받았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거든요. 한 장에 빽빽하게 써라, 아는 거. 그러면 성의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15점이면 7점은 주거든. 빽빽하게 쓰면. 그리고 한 번은 다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저 우주에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빽빽하게 쓰면 돼. 그래서 출제는 5점짜리 단답형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걸로 뭐에 대해서 5가지를 써라. 그래서 5가지 쓰면 한 문제당 1점. 이렇게 해서 5개 채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암기 팁에 대해서 단톡방을 운영할 거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암기 팁 단톡방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년 7월 달 되면 제가 초청장을 보내서 비번도 알려드립니다. 그걸 입력해야 우리 단톡방에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우리 방문각 학원생이나 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저한테 문자 주세요. 공지를 하게 되면 저한테 보내면 다 보내줘서 암기 팁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강의는 철저하게 개념 중심으로 설명만 하고 나머지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중요합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왜? 읽어보면 아는 내용을 제가 주저리 해봤자 시간만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YWCA 강의할 때도 1과목은 6번 강의를 끝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냈다고 해요. 두 번째, 평년 수확량은 제가 볼 때는 차가 가장 어려워. 차, 온주 밀감, 그 다음에 사과, 대추, 벼, 적과점 품목, 과수, 그 다음 오디,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크게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예, 저는 강약 조절을 해요. 봄에 얘는 설렁설렁 넘어가요. 줄 거세요. 읽어보면 알거든요. 암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몫이 제 몫이 아니에요. 근데 평년 수확량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아주 쉬워요. 아, 평년 수확량이 저렇게 해서 과정을 겪으면서 확정되는구나. 원리는 똑같아. 그 공식도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올해는 차나 온주 밀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과정이나 벼 품목은 중요하지만 공부 안 할 수는 없어. 이번에 가장 쉬운 게 10회에서는 과수가 나왔어. 너무 쉬운 게 나왔어. 기본이래 기본.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차나 온주 밀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나왔던 게 올해 공부하실 때는 차, 온주 밀감을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보험용에서 가장 비싼 보험, 농작물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적과점 품목이 사과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 부분이 잘 팔립니다. 저거는 판매 시하면 하루 이틀만 다 팔리고 안 팔아요.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도 보장을 하지만 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입할 때보다 수확할 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준 가격과 수확기 때 가격이 어떻게 결정하지? 그리고 그 폐율과 보험금을 어떻게 구하지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유력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적용보험료는 거의 반드시 나오죠. 보험료 구하는 것. 보험료 구하는 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가축에 대해서 보험료 구하는 것. 농작물에 대해서 보험료 구하는 것. 지금 공부할 분량이 합격을 위해서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게 많은 게 보험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트에 가든지 밥 먹을 때 되면 김치 전부 다 우리가 평가하는 품목이에요. 아, 양배추, 무, 당근, 콩나물, 밥, 그렇죠?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전부 다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시기와 종기가 언제지? 계속 먹으면서 마트에 가서도 밥 먹으면서도 아, 이거 시기 종기, 사과는 시기 종기가 언제지? 계속 공부해서 평소에 생활 속에 공부를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와 종기, 그 다음 어떨 때 보상하고 어떻게 보상하지 않는 게 다 나와요. 이게 품목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암기할 게 많다. 그래서 저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통째로 외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외워라. 하나만 해놓고 암기 팁 드릴 거예요. 하나만 해놓고 나머지는 시험 나오면 그거 똑같이 써라. 10가지를. 반은 맞는다, 반은. 근데 나올 확률은 5%도 안 돼. 최근 트렌드가 안 나와. 옛날 1회, 2회 시험에는 나왔어요. 통째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쓰라. 10가지를 쓰라. 요즘 그런 단순 무식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출제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나온다면 반은 알아맞추자. 하나만 아무거나 나와도 전부 다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럼 반은 맞아. 그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수 제한이 요즘 나와요. 이런 품목에 대해서 이럴 때 인수 제한이다. 콩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공부하라. 공부할 분량이 암기할 게 많아. 그죠? 품목이 많으니까 공부할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하고 포기. 아, 요거는 내가 포기하겠다. 요거는 선택하겠다. 포기하더라도 완전히 포기해야지 또 선택했다면 공부하겠다면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 이번에도 쓰라는 문제가 정확하게 안 쓰면 틀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중요한 부분은 완벽하게 암기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가축은 2차 2과목과 1과목이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게 뭡니까? 소, 돼지,
그 다음 말, 그 다음에 닭, 이 전부 다잖아요. 소 중에서 젖소가 있겠죠. 담보하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런 부분이 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소는, 인간은 연령이라 하고 소는 월령으로 조사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피해가 났을 때, 죽었을 때 두 사람이 들지를 못해. 포크레인 가지고 무게 제거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월령이다. 그래서 태어나면 귀에다가 위필을 붙여요. 언제냐 태어났다고. 그죠? 그걸 훼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몇 월령이다. 5개월 됐다면 무게가 똑같아요. 살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상관없어. 몇 월령이다 하면 그 계산값은 똑같아. 그 다음에 돼지는 오직 몸무게로. 말은 보상하는 손에 보상하지 않는 손에만 안 된다. 닭은 주령, 일주 단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설은 4대 시설에 대해서 비가림, 해가림, 원예시설,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축사 이렇게 4가지 나누어서 이것도 한 줄 풀기로. 그 합격자한테도 이야기했죠. 이 시설은 이해가 안 되면 포기해라. 근데 안다면 한 줄 풀기로 해라 해서 그분이 4개월 만에 합격하고도 한 줄 풀기로 공부를 다 했습니다. 한 줄 풀기를 하기를 권하는 게 시설 파트다. 그 다음 이거는 2차 2과목에서 나오는 내용이 1과목에서도 간단하게 나와요. 피해를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라. 근데 2차 2과목 공부하면 1과목에서 나오면 쉽게 알아맞힐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일 때 10%와 15%의 그 기준이 약간씩 작물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1과목에서. 어떨 때 10% 가입할 수 있고 15%. 왜? 서로 자기 부담 비율을 적은 걸 가입하기 원하니까 3년이 지나야 되고 2년이 지나야 되는데 손해율이 몇 프로라는 것은 작물로 공부하면서 밑줄 쫙쫙 그으라고 할 거예요. 그는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네, 자기 부담 비율. 그 다음 용어의 정의는 이번 시간에 끝나면 그래도 2차 1과목과 2과목은 용어의 정의가 똑같습니다. 꼭 필요한 용어.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훑어보자. 4개월에 합격하신 분에게는 그거 공부하세요 하고만 지나가는데도 요즘은 트렌드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7, 8회까지는 한 5점으로 항상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안 나오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출제위원장이 기본을 중시 여기는 출제위원장이라면 그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5점을 포기하지 말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과목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나요? 방금 했던 거. 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2과목에 대해서. 자, 2과목은 교재를 보시면 농검은 이론서를 제가 완전히 다시 재편했잖아요.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세계사를 공부할 때 아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이렇게 나누듯이 딱딱 했어. 지금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은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힘들다는 바로 그거야. 이탈리아가 나오다가 갑자기 중국 나오고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농협에서 볼 때, 농협손보사에서 볼 때 작물이 나온 걸로 봐도 업무 지침서로 해서 어떻게 평가한다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면 또 만들고 계속 만들고 지금 이만큼 두꺼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해. 아니 유럽에 대해서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이 같이 공부해버리면 편한데 공부하다가 요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책 보려면 저도 헷갈려.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만들었고 지금 5년 동안 수정 보완했기 때문에 보기가 아주 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논작물을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 밭작물은 그냥 쉽게 그 원리가 이어지고 두 개가 바탕이 되면 실제 경작 면적이라는 것이 과수로 넘으면 적과점 품목으로 넘어가면 실제 경작 주수 그 면적이 주수로 바뀔 뿐이야. 그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용어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비슷하다는 말은 면적을 한 주,
바뀔 뿐이지, 그래서 그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7개 파트가 농작물에 관련된 거예요. 논작물, 밭작물, 적과정, 과수 12종, 오복무감,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생산비, 밭작물, 인삼,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도록 공부하고, 이게 70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가축, 소, 돼지, 닭, 새 품목이 나오겠죠. 새, 가축에 대해서 가축, 시설은 4대 시설을 그래가지고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비닐하우스, 농업용 시설물을 우리는 앞으로 농부라고 할 거예요. 농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그 다음에 축사. 이거는 한 줄 풀기. AABBC라는 공식을 씁니다. 제가 이게 2년 전부터 제가 고민하다가 가장 어렵다는 이 시설 파트를 정리하다 보니 2년 전에 제가 이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이제 저를 따라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면 따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줄 풀기가 훨씬 편하고 눈에 들어오고 이게 어디가 틀린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하면 공부하는 양이 확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타 용어 정리와 별표 1에서 9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합격자 수는 뭐 5.9% 합격을 하고 566명이지만 이제 11회 내년도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1과목 2차의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1과목과 2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의 공부 방법 부분도 제가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1과목은 저렇게 10개를 그려놓고 6번 강의에서 1과목 끝냈고 2과목은 10번 강의에서 이해를 시켰단 말이죠. 그건 스토리로 가지고 재밌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선택하고 아는 것을 좀 더 정확히 알아서 시험에 임했단 말이죠.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앞으로 10개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죠? 충분하다 하는 부분에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과목은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용할 때 초대할 거고, 평소에도 암기할 게 100개 정도 된다 싶으면 이 녹음 기능 다 사용할 줄 알죠? 자기 목소리로 문제를 내세요. 용업 재범 기능 4가지에 대해서 쓰라 해놓고 그걸 자기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자기가 꾹 눌려서 녹음을 하세요. 어디 다니든지 자기 목소리 들으면 재미도 있고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봤자 100개예요. 100개. 100개 정도만 딱 선별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것이 1차 합격 요령이고, 2차 2과목은 이게 포기할 거 포기하는데 아직은 포기하기에 이르다. 전체 과목에 대해서. 특히 2차 2과목에 대해서는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나무 손해보험금, 과실 손해보험금, 착과 감소보험금 3가지 파트가 나오는데, 쉬운 거는 나무 손해보험금 구하기는 쉽다. 시험 문제 나오면 그것만 풀라. 두 번째, 착과 감소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공부하면 답이 나오는 거다. 거기까지는 알아맞추어라. 그래서 그분도 거기까지만 공부해서 과실 손해보험금 공부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2, 3주가 걸려요. 물론 저는 뭐 한 3시간 만에 강의를 다 끝내겠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 달이 걸려요. 근데 과실 손해보험 공부를 해도 태풍이다, 우박이다 몇 가지를 줄 때 이게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5월 달쯤 돼서 과실 손해보험은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자신 있다면 좀 더 공부하시면 되고, 아니면 포기하겠다는 마음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있다가 이제 원래 2차 1과목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1시부터 2시간 점심시간, 그 다음에 2시부터는 2차 2과목 3시간 이렇게 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10분 뒤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